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하고 이제 그 고졸 경력 경쟁 시험 대비 그 전기 이론, 전기 기기 두 과목 강의를 맡은 김태영이라고 합니다. 참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요, 그 전기 기기에 대한 그 OT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기 기기가 어떤 과목이고, 어떤 문제가 나왔고, 어떤 식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앞에 교재가 있을 거고,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듣게 될 텐데, 그 교재와 강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,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지금 이제 강의할 내용이 전기 기기가 됩니다. 전기 기기 이렇게 되죠. 자,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기 이론이든 전기 기기든 전부 다 20문항씩 출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각 문항마다 1분 정도의 시간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. 짧은 시간이죠. 어떤 문제는 1분 이전에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1분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. 그 시간 배정을 적절히 해서 여러분이 고득점을 얻어야 되는데요. 1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계산 위주의 까다로운 문제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졸 경력 경쟁 시험은요, 그 특징이 그냥 단순 암기해서 외워서 풀어내는 그런 문제보다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공부하기 전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하셔라, 이런 얘기예요. 개념 위주 공부. 이해되죠? 그냥 암기해서 공식에다 넣고 대충 하면 맞겠지 하면 물론 그렇게 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아주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 방향을 아예 처음부터 나는 하나를 하더라도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. 이 전기기기는 우리 교재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기기기 그 과정이 주로 5과정, 5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우리 책 순서를 따라서 제가 한번 써보면 이 직류기라고 처음에 있고요. 직류기.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동기기, 변압기 이렇게 나옵니다. 동기기, 변압기. 이 순서는 이게 저자에 따라서, 그죠? 책에 따라서 전부 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 책은 이런 순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유도기가 있고요. 유도기, 그 다음에 정류기 이렇게 됩니다. 자, 우리 그 2015년도에 그 전기기기 그 출제 경향을 보면요. 대략 얘가 6문제 나왔고요. 이게 4문제 정도, 이게 4문제 정도, 이게 5문제, 이게 1문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직류기 파트가 제일 많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비슷하고 정류기 쪽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하나 이상 더 나올 수 있어서 대부분 이 출제 그 빈도수를 보면 여기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아마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전기기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 지금 두 과목이 있잖아요. 전기 이론, 전기 기기 이렇게 두 과목이 있는데 전기 기기부터 하기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면은 전기 이론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전기 기기는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이 전기 기기를 공부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지식들이 좀 있어요. 근데 그 대부분의 지식이 이 전기 이론 쪽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전기 이론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전기 기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전기 기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알았는데 뭐 세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면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이제 공부 방법이죠. 공부 방법. 이 공부 방법을 이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
예 한꺼번에 이렇게 딱 이게 최선의 공부 방법이다 하는 그런 것은 없겠죠.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을 보면 지금 교재 하나 있을 거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제 강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얼핏 딱 보기에 상당히 얇은 것처럼 보이시죠? 그런데 이 교재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압축 형태 혹은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형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듣지 않고 바로 교재부터 시작하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잘 모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강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라 하는 얘기입니다. 왜 강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. 강의를 하셔야 핵심이 무엇인지 금방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먼저 핵심적인 내용, 내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, 내가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어디 부분에 어떤 부분의 개념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거죠. 제가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. 이 꼭지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 이 꼭지라는 말을 쓰면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먼저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교재 내용들은 여러분이 시간이 나실 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됐죠? 그래서 그 공부 자체는 강의를 중심으로 하시되 이 교재를 가지고 같이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강의를 여러분이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. 이론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됐죠? 문제풀이. 자, 그런데 이 이론에서는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해야 되는 그 개념 위주로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 그렇다고 이론만 할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. 이론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예제들을 제가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전부 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한 80문제 정도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데요.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기서 배웠던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론 강의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이론 강의 문제풀이 이렇게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한 이론이 끝났으면 그것에 관련된 문제풀이는 먼저 스스로 시작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. 문제풀이 이후에 또 이제 기출문제풀이도 할 건데 자, 우리가 기출문제가 많지는 않죠. 그렇지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.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잡힐 겁니다. 됐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 전기기기가 뭐고 우리가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고 이제 여러분한테는 성실성, 꾸준함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.